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을 하면서 살림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저도 아내에게 뭐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이 되었죠. 여보, 일도 돈도 좋지만 아직 하명이도 어린데 집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요즘 집안 상태를 보면 애 키우는 집 같지 않아. 장모님이 하루 종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아직은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응? 오빠,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이래? 나도 나가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돈 벌기 싫어. 근데 어떡해? 요즘 세상에 돈 없이 뭘 할 수나 있어? 우리 하명이 좋은 거 하나 사 입히고 먹이고 싶어도 그게 다 돈이야. 내가 오빠 군인 월급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언제까지 마음 졸여야겠어? 나는 우리 하명이 위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 일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돈을 잘 벌었으면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이게 다 넉넉하게 벌어주지 못하는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집착하는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저는 임관 후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이 직업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로 복귀하여 곧바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아내의 의중이 가장 중요했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혼자서 짐을 짊어지려는 아내의 옆에서 힘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제 고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먼 미래를 이야기하듯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만약에 내가 전역한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일은 하면서 당신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면. 뭐? 혹여나 그런 생각 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든 진급 빨리 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전역이야. 월급 떼일 걱정도 없는 일이고 끝까지 버티고 전역하면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 아니, 뭐 그냥 하명이도 자라면서 아빠가 필요할 거고 당신도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군인 아파트 신청해서 같이 살까? 아, 싫어. 나 거기서는 못 살아. 그리고 당신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는 부부가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지. 당신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든 괜한 행동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진급이나 더 일찍 할 생각만 하라고. 나야 당신이 힘들 것 같아서 옆에서 있어주려고 생각이나 해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명색이 부부인데 이게 뭐야? 아무리 주말 부부라고 해도 연애 때보다 못한 사이 같잖아. 애정 표현도 스킨십도 없고 나는 우리 관계 회복하려고 나름 이리저리 생각해 본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명이를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 말대로 나 도와주려면 가서 설거지나 해. 저조차고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타박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떨어져 생활한 잠시의 시간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한 건지 어디서부터 다시 정비하고 맞춰가야 하는 건지 저 혼자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상의하려는 제 노력에도 아내는 자리를 피하고는 했어요.
매번 영외를 나가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없는 탓에 모처럼 만든 자리였는데 우리 사이를 더 어색하게만 만들었죠. 다시 부대로 복귀한 저는 곧바로 계획되어 있던 훈련으로 인해서 또 한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훈련 복귀 후에도 부대 정비로 인해서 부대 안에 머물게 되었죠. 금요일 당직 근무로 인해서 꼼짝없이 주말에도 부대 내 생활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행정관님께서 당직 근무를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거의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다툼으로 인해서 어색한 아내에게 먼저 사과도 할 겸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꽃과 케이크, 안주거리와 술을 준비한 채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지난번 일을 사과하고 떨어진 시간 동안 서로 말하지 못한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품고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찍 잠이라도 든 건지 집안 모든 불이 꺼져 있었어요. 금요일이라 아는 사람들과 약속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어두컴컴한 안방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아내인가 싶어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누군가 싶어서 저는 곧장 안방으로 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침대 협탁 옆 안방 구석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제 부름에도 답이 없는 아내에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게 되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다가오지 마.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서 당신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불 좀 꺼. 무슨 말이야? 당신 상황이 어떻길래? 얼굴 좀 들고 이야기해봐. 그리고 몸은 왜 이렇게 떨어? 어디 아파? 불 좀 끄라고! 불 끄고 이야기해. 저는 화를 내는 아내가 분명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들게 했어요. 놔! 이거 놔! 불 좀 끄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우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가만히 좀 있어봐.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도 이상한 점들을 보게 되었어요. 몸 구석구석 빨갛게 달아오르고 멍이 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실랑이 끝에 보게 된 아내의 얼굴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맞고 온 건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산발해 온 몸과 얼굴에 손찌검 자국이 있는 모습을 한 아내를 보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누구야? 당신이 어디서 맞고 온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맞긴 누구한테 맞아. 무슨 소리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디 멍들고 부러져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맞은 거잖아. 어서 말해. 누가 이런 거냐고? 누가 봐도 사람한테 맞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는 제 물음에도 무슨 일인지 절대 맞은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시비라도 붙은 거야? 아니면 직장 동료가 때린 거냐고. 왜 말이 없어? 그리고 하명이는 어디 있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당신 이 꼴인 거 아시는 거야? 그만 좀 물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아빠가 때렸는데 왜 몰라? 하명이는 엄마랑. 뭐? 아버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아니, 하명이가 아빠랑 엄마 집에 있다는 거지. 아빠가 날 때리긴 왜 때리셔? 당신 아버님께 맞은 게 맞지? 당신 학교 다닐 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님께서 때리셨다며. 그렇다고 다 큰 딸,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아버님 댁에 계신 거지?
내가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아내의 입에서 실수로 아버님이 때렸다는 말이 나왔고, 아내는 뒤늦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님이 아내를 때린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큰 딸에게 매질을 했다고 해도 화가 날 상황에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물불 가리지 않게 했어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곧장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문 여세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 큰 딸에게 손찌검을 합니까? 매번 말씀하시는 해병대 정신이 겨우 이런 겁니까? 연약해서 대항도 못하는 약자한테 함부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써도 되냔 말입니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자네 왔는가? 우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이제 와서 동네 창피하십니까? 제 아내 저렇게 만드실 때는 정신없이 때리시고는 이제 와서 체면 차리시는 거예요? 자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내 이야기도 들어보게. 그래도 지금같이 성이 안 풀리면 그때 되어서 나를 똑같이 때리든 뭐든 마음대로 하게. 마치 제가 찾아와 이 난리를 칠 것을 예상한 것처럼 아버님은 차분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저였어요.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는 심보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닥만 보고 계시던 아버님은 앞선 말과 달리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기야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까지 때려놓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따님을 그렇게 때리신 겁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내와 제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하면 아버님 폭행죄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아까는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구시더니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막상 자리에 앉아 변명하시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세요? 이서방, 내가 잘못했네. 나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자네한테 보상할 만한 게 없어.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고 나를 때리려면 때리게.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아버님께서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시더니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했는데 아내와 저에게 이혼을 하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에는 잘 말씀하시다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이번 일은 아버님이 실수하신 건데 왜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게 이서방, 사실은 민주가 자네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네. 정말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지금까지 자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건 다 취소하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가 다른 집 귀한 자식을 감히 평가하겠나. 아까 말했듯 자네가 해달라는 것, 원하는 거 전부 다 받아들이겠네.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했던 자네한테 너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가족들이 속이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장인어른이 오해를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외도요? 아내가요? 아버님, 우리 아내 쥐꼬리만한 월급 버는 저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서 일하고 오는 여자예요.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잘못 보셨거나 오해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자네가 딸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해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다 큰 딸 아이에게 그렇게 했겠나? 바람피는 노년들 처벌하는 법만 있다면 내 딸을 평생 감옥에 썩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쳐넣고 싶네. 멀리 있는 자네 대신해서 내가 옆에서 잘 봤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네. 자식 교육 잘못한 내가 자네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잘못했다는 말 그만하시고 도대체 뭘 보셨길래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아무리 화가 나도 자네는 가만히 있어. 괜히 화를 참지 못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일세. 민주는 내가 자네 분노가 풀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자네 생각만 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서 말해주세요. 자네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네. 요 며칠 전에 동기들과 술집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어. 한창 먹고 마시고 있는데 민주랑 똑같은 사람이 나가길래 따라 나가게 됐네. 그런데 웬 남자 품에 안기는 거야. 처음에는 민주랑 닮은 사람이라 생각하려고 했는데 하명이를 아침에 맡기면서 본 입은 옷이며 신발이며 민주 이미 틀림이 없었지. 깜짝 놀라서 술이 깨서 뒤를 따라가 봤더니 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라.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거라 생각도 못해서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 뒤늦게 큰일이다 싶어서 내가 직접 딸 뒤를 밟았는데 그 남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 하명이가 가지고 논다는 핑계로 밥을 먹는 민주한테서 핸드폰을 가져와서 확인하고 알았네. 둘이서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하명이 자네 아들이 아니야. 정말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네? 하명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민주 저것이 자네를 속이고 연애 때부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나 보더군. 바람피는 그놈이 지금도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놈이라 결혼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았는지 동시에 만나고 있던 자네를 내게 데려온 걸세. 문자 내역을 보니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네. 정말 여러모로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은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 장의 종이와 함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직접 적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모든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차마 그 글들을 읽을 용기가 없던 저에게 아버님께서 정신을 차리라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내가 준 종이와 휴대폰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거나 찍거나 부수면 안 돼. 법정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단 말일세. 혹시나 민주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지금 그것들이 자네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거야. 그리고 민주는 자네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네. 다시 한번 정말 자네한테 미안하네. 아버님은 제가 집으로 갈 때까지 연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뒤로하고 저는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외도를 하고 있던 아내와 제 자식으로 생각했던 아들까지 모두 거짓이라니 지옥 한가운데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면 내 탓으로 돌리기라도 할 텐데 뭐라도 해보겠다고 없는 형편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겨우 이런 믿지 못할 현실이라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유나 묻고자 집으로 돌아갔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를 기만한 아내에게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빌어도 봤습니다. 아내는 몇 시간 동안 쏟아지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었죠.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내를 남겨둔 채 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 아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으로 가끔 만나게 된 아내는 매번 아버님에게 혼쭐이나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인지 아내는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소송도 단 하나의 걸림돌 없이 제가 승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아버님, 법원에서 준 위자료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네. 내가 자네가 기만당한 시간을 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시간의 값에는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이 돈으로 대신 갚을 수 있게 해주게. 이래야 그나마 내 마음이 아주 조금은 편할 것 같네. 결국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아버님의 끝없는 권유로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장에 쓸 곳이 없어 노후 준비나 할 겸 집을 구매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정들었던 군 생활을 전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대 내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정신적으로도 휴식이 조금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죠. 별다른 계획 없이 한 전역으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아버님께서 자신이 가진 인맥으로 한 기업에 취직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덕분에 휴식 후 곧바로 일을 하게 된 저는 더는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좋은 인연을 만나 서로 의지를 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신 아버님께서는 더는 저에게 연락도 도움도 주시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덕분에 불행한 결혼 생활도 끝낼 수 있었고 값비싼 아파트와 새 직장을 구하게 되었네요. 제 평생의 액땜을 전 아내와의 결혼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행복할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